라이벌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혼돈의 2026 K리그 정상에 오를 팀은 어디인가? 허성호 감독 축구 색깔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팬이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정말 올해는 기동이 형! 수원 삼성 블루윙스를 되게 막강하네요. 이렇게 진짜 보니까. 세요. 그러니까요. 월드컵에 가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지금. 우승을 수원 삼성이 못한다. 이러면 큰 위기입니다. 그쵸. 진짜. 오히려 큰 위기입니다. 정말. 네. 다른 팀을 골랐으면 공중파에서 못해요. 그런 얘기는 어디 채널 파서 해야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2026 K리그 개막을 맞아 오랜만에 축구팀이 모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선발 라인업 소개드립니다. 캡틴 서영욱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아, 재계약이 또 이슈가 있었군요. 자, 그리고 오늘은 3톱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피 세 분이 동시에 출격할 예정인데요. 김정용 기자, 박종현 위원, 그리고 방송인 최형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설날 명절들 즐겁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축구 많이 보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아, 그냥 축구 많이 보는 빨간 날. 아,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군요. 아스날이 못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음 예로 넘어가시죠.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보니까 더비랑 아스날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무승부는 너무 골 때린다. 아니, 그때 마지막에 박문성 의원이 네. 아스날 우승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못한다. 못할 수도 있다. 진짜 이번이 진짜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좀 신선한 라인업입니다. 젊은 피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젊은 피가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여기서 제가 막내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 왜 놀랍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너무하시네. 다 놀라워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자, 드디어 기다렸던 K리그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데요. 오는 28일이죠. 2026 K리그가 개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혼돈의 2026 K리그 정상에 오를 팀은 어디인가? Are you living your life or just waiting to die? The fight, the pride, the fight, the brightest things will last this all my life. The fight, the pride, the fight, the brightest things will last th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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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brightest things will last thi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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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시즌 달라진 점들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됐습니다. 보유 한도는 아예 폐지가 됐어요. 다만 출전에만 제한이 생겼습니다. K리그 1은 5명, K리그 2는 4명으로 제한을 뒀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풀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골키퍼는 등록이 아예 금지되어 있는 특수 포지션이었어요. 이 규정을 없애면서 1호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한 용인FC가 포르투갈의 노고 선수 영입했고요. 또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제도가 완화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엔트리에만 넣고 출전시키지 않으면 교체 한도 같은 면에서 페널티가 있었는데 K리그 1은 그 페널티를 아예 없앴어요. 그리고 K리그 2는 페널티를 기존의 K리그 1 수준으로 낮추면서 U22 선수 의무 출전은 조금 더 덜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사실 약간 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게 일부 팀 이제 감독님들은 어린 선수들 중에서 주전급 선수가 없으면 선발 명단에 넣었다가 15분, 20분만 뛰키고 빼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런 일은 앞으로는 거의 보기 좀 어려워질 것 같고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K리그 전구단 테크니컬 디렉터 보유 의무가 생겼는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 한 명의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무에 따라서 계속 구단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디렉터를 의무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좀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확 달라진 2026 K리그. 자, 저희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팀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K리그 1 왕자에 오를 팀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박정희 위원님과 최영재 님이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골라주셨고요. 서영욱 위원과 김정용 기자는 지난 시즌 준우승팀이죠. 대전 하나시티즌 골라주셨습니다. 젊은 피죠. 젊은 피. 네, 젊은 피입니다. 네, 역시 젊은 막내와 감각. 젊은 피. 그렇습니다. 아, 대전은 늙었다는 건가요? 아, 서영욱 위원님이 늙었다는 거. 아, 서영욱 위원님이 늙었다는 거. 대전은 늙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 이런 분이 늙었어요. 이런 민도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저보다 10살 형님이시거든요. 깔끔하게 2대2로 팀이 나뉘어졌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챔피언이 될 자격을 갖췄는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부터 한번 살펴보죠. 두 팀 모두 아주 뜨거운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이적 시장은 전 개인적으로 대전이 조금 더 잘 보내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으로 대전을 골랐거든요. 슈퍼컵을 보기 전에 제가 골랐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 잠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책 바꿔도 되나요? 그 얘기하시는 따끈따끈한 결과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촬영이기 때문에 일단 전북은 대대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대전에 비해. 사실 나간 선수들의 누수는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진우 선수 그렇고 그다음에 베테랑 홍정호 선수 그렇고 송민규도 이제 서울로 옮겼고 김승섭 선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조휘재나 박지수, 못다, 오베르단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고 괜히 젊은 피가 아니라 공격진이 이제 주로 화려해졌습니다. 울산에서 K리그1 우승의 맛을 본 적이 있는 엄원상, 로비손이 세트로 영입이 됐거든요. 센터백과 풀백으로 갈 수 있는 조성권 선수도 오면서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강해졌습니다. 자,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 2월 21일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슈퍼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 결과는 전북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지만 대전이 또 멋진 경기력을 가져갔다. 또 가름해 주셨는데 이 경기 흐름 좀 한번 저희가 한번 복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골 이상 넣었어야 되는 경기예요. 왜냐하면 네. 송범근 선수가 페널티킥을 포함해서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PK를 막는 송범근 이건 끝났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약한 부분이었는데 전 그거 보고서 진짜 우승하겠다. 얼마나 그 본인도 만족스러우면 페널티킥 맞고 세레모니. 나발트 와. 네. 세레모니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봤잖아요. 예. 박지수 미쳤습니다.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엄청난 모습 보여줬고 오자마자 날아다니고. 대전이 날아다녔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근데 뭐 슈퍼컵은 슈퍼컵일 뿐이니까요. 새롭게 온 선수들의 어떤 가능성, 특히 전 디오고 선수가 이게 아직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MVP 도전까지 가능한. 너무 섣부신 거 같은데. 근데 대전 우승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반밖에 안 나온 선수를 MVP로 바로 뽑으시는 거예요. 좀 반짝였나 되게 보네요. 설레게 만드는 경기력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민규 선수의 플레잉 타임을 좀 줄여주고 묵직한 외국인 공격수가 필요했거든요. 예. 그 자리에 디오고가 온 게 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입이었다고 볼 수 있고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강해졌습니다. 예, 뭐 축구는 좋은 선수들만 있어서 되는 게 또 아닙니다. 전술로서 얼마나 극대화시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전북은 또 이제 세령탑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뭐 전북 응원팀은 아니지만 저는 정용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정용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김정용이 보는 정정용 감독. 정주영 감독은 굉장히 유연한 전술 구사를 할 수 있는 감독이고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U20 월드컵에서 남자 사상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했던 건데 예. 그때도 대회 도중에 전술을 바꾼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잘 네. 먹혔어요. 이미 선수들이 자기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팀에는 또 맞는 면이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멤버 교체가 많은 거. 예. 방금 김정영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천은 굉장히 특수한 팀입니다. 입대 제대를 통해서 멤버가 계속 바뀌는데 그걸로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변화에 능하다. 그렇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레벨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감독으로서 역량을 좀 증명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황선홍 감독 체제에서의 변화나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에 만들어졌던 그 팀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뭐 선수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승 도전에 확실하게 정조준을 지금 하고 시즌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요. 정용 기자님께서 기본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갖고 있는 이 축구 색깔에 대해 좀 장단점을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홍 감독 축구 색깔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유연하다는 거죠.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축구는 이거야.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고집이 강하지 않다는 게 대전처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팀에서는 오히려 장점이다. 네. 생각하는 거죠. 두 팀 올 시즌의 목표는 바로 우승이 될 텐데요. 전북은 통산 11번째 우승을 향해 가는 거고요. 대전은 창단 첫 우승 트로피를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 우승 DNA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북의
베스트 11이 탄탄합니다. 아, 예, 강상이나 콤파뉴 같은 선수가 없어도 네. 못다가 있고 맹성웅이 있고 오베르단까지 대단했다고 보거든요. 워낙 탄탄한 그 베스트 11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승에 조금 반발짝은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우승 경쟁력 어떤 점을 뽑을 수 있을까요? 분업화가 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다치마 코치가 떠나고 지금 오츠카 코치를 이제 데리고 오면서 전술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코칭 스태프 시스템을 이번에도 유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적응기를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이 올 시즌을 우승의 적기라는 판단을 하고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두 분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단어죠? 적기다. 적기다. 아, 제가 적기를 입에 붙이고 살다가 예. 지금 접기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승 적기가 아니라 우승 접기 아니냐. 저는 대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스날이라고. 예. 대전이 역사적으로 25년 전에 코리아컵 우승 말고는 뭐 2부 빼면 우승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영입, 그러니까 뭐 루빅손, 엄원상처럼 울산에서 아예 뭐 왕조를 만들었던 그런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약점도 지웠다. 예. 그런 점에서 대전이 이번이 적기다. 두 선수로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역부족은 아닌데 네. DNA가 퍼져나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올해는 좀 아니지 않나. 역부족은 아닌데 좀 부족하다. 약간 부족. 역부족은 너무 부족한 거 같고 살짝 부족. 약부족. 대전 팀에게 역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는 전북의 불안 요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북이 지난 시즌 우승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쭉 이어왔으면 건드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흐름이 깨지긴 했다. 지난 시즌 우승 요인 중에서 한 반쯤은 없어졌어요. 코칭 스태프가 통으로 다 바뀌었죠. 선수단도 주전만 놓고 보면 반쯤 바뀌었고 예. 전력은 진짜 세죠. 근데 이제 지난 시즌과 연속성이 있는 팀은 아니지 않냐. 대전의 불안 요소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두 분 생각하시는지요? 아, 되게 역설적인데요. 음. 그런 요소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별로.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없는 게 이리 오세요. 예. 굳이 좀 꼽자면 이 주축 선수들 뭐 주민규, 하창래라든지 이승민, 김문환, 이명대 이런 선수들의 나이가 이제 30대 좀 초중반 이렇게 이제 향하고 있어서 이 시즌 이제 말미로 가면 체력적인 좀 부침이 좀 있지 않을까. 작년에 대전 팬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게 세밀하게 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을 예, 것인가.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슈퍼컵에서도 득점은 안 나왔고 이런 부분을 좀 잘 해결하지 못하면 무승부 때문에 승점을 드롭한다거나 툭 고꾸라지 이런 순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양쪽 다 두 팀이 어마무시한 거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죠. 그 외에 또 어떤 팀들이 있었을까? 공통적으로 언급된 팀이 한 팀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동 감독의 FC 서울. 제가 꼽았지만 의외네요. 아, 또 속아본다 느낌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팬이신 것 같은데? 완전히 들어갔는데요. 정말 올해는 기동이 형! 전북과 대전의 위협할 요소를 어떤 부분에 갖추고 있는지 FC 서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 팀이 가장 늘 좀 아쉽게 꼽혔던 게 이제 골키퍼인데 그쪽에 구성민 선수를 데리고 온 것이 저는 굉장히 올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고 또 그 앞에 야잔이 그대로 또 남게 됐고 몰리나 이어서 이번에 또 후이즈라고 후이즈. 성남 FC에서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했었던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초반에 홈 경기를 못 해요. 네. 이런 점이 이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좀 문제고요. 다만 뭐 이런 일이 K리그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홈 경기 못 합니다. 이러면서 보수 공사 중이에요. 이제 지금 일정을 보니까 울산, 제주, 포항 예.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또 경기를 치른다는 게 아래쪽이네요. 서울에서는- 네, 아래쪽이니까 그나마 좀 유리한. 예. 아니, 서울 팬은 아닌데. 서울 팬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따뜻한 곳에서 치른다는 게. 예. 네, 승격팀이죠. K리그2를 폭격했던 폭격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맞는 한 해를 치렀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사상 첫 1부에 입성한 부천이 K리그1에서 얼마나 통할지도 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궁금한데요. 워낙에 이제 K리그 1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정환 감독의 또 지도력도 있고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무고사 제르소 지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시장에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도 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인천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 이제 잔류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뭐 마냥 칭찬만은 아니지만
그런 명성을 재현할 정도의 스쿼드는 충분히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부천 같은 경우도 창단 첫 일부 승격을 하게 됐는데 변화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본가가 부천입니다. 시청 건물 전체가 큰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온 곳에 모두 다 플랜카드가 걸려 있을 축제 정도로 분위기군요.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준비는 나름대로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저 팬이시군요. 는 아니고요. 예, 예. 여기 또 부천이군요. 그렇게 되나요? 부천 화이팅입니다. 잘해주면 좋겠다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이 좀 어려운 게 1라운드, 2라운드가 우리가 우승 후보로 꼽은 대전하고 전북을 연달아 만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시즌을 보면 안양이 개막전에 울산을 잡았거든요. 맞아요. 디펜딩 챔피언. 네, 그런 출발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올 시즌에 굉장히 또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승팀만큼이나 궁금한 게 바로 K리그2에서 어떤 팀이 승격할지냐, 요 승강제의 변화를 저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지나서 내년에 K리그 1 팀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승격팀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3팀, 최대 4팀이 승격할 수 있는 시즌이고요. K리그 2 1위, 2위 팀은 일부러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상무가 어디로 갈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김천이 K리그 1 최하위가 아닐 경우, 맞을 경우 이것에 따라서 3팀이나 4팀이나 갈라져요. K리그 1의 하위권 팀들은 조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여지가 꼴등만 안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승격의 문이 확 넓어진 2026 K리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바로 2026 K리그2 다이렉트로 승격하게 될 팀들을 꼽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young. We are young. We dream and we fight and we love just because we are young. We're on the run, and you're never gonna chase us down. We are young. Hey. Dance with the devil, don't be shy. 네, K리그2도 마찬가지로 28일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무려 4팀까지 승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먼저 다이렉트로 승격할 수 있는 1, 2위 팀을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패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승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K리그2 1, 2위 팀 발표해 주시죠. 짠. 두 팀을 왜 이렇게 달라?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달라?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K리그2 우승팀으로 네 분 모두 일단 만장일치로 수원 삼성 블루윙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근데 2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용 기자가 수원 FC. 수원 FC를, 최영준님은 서울이랜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네. 서울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강남, 강북, 대통합을 이도하시는. 대구로 바꿔도 될까요? 예, 그리고 서 의원님, 그리고 박종현 의원님 두 위원님께서는 대구 FC를 골라주셨습니다. 좀 아시네요. 역시 당대응 되자마자 바로 올라온다.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사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자리도 바꾸시죠? 그러시죠? 예. 제가 그래도 네.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어리니까. 움직이게 또 네, 움직이게 또 교수가 있으니까. 네, 오십시오, 예, 오십시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가장 먼저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1부 리그 못지않은 어쩌면 1부 리그의 어느 팀보다도 더 많은 화제성을 갖고 있는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 블루 윙스인데요. 자, 수원 삼성을 우승 후보로 꼽으신 이유. 뭐 일단 이종효 감독이 2022년에 광주 처음 맡았을 때도 뭐 스쿼드가 지금에 비해 훨씬 안 좋았는데 압도적인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엄청난 경험을 쌓았고 그때보다 스쿼드가 훨씬 좋기 때문에 뭐 다른 팀들도 준비를 잘했지만 수원의 우승을 예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많은 설명이 필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다른 팀을 골랐으면 그게 엄청난 반골기질인 거 맞아요. 공중파에서 못해요. 근데 여기 채널 파서 해야지. 여기서 수원 삼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정용 기자님께서 미야자키 전지훈련 단기도를 하셨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만 가서 예, 요행이 운 좋게 이제 독대할 수 김정용이니까 있었는데 내가 인터뷰 하겠다. 그런가? 그런가? 제가 그 정도인가요? 비결이 뭡니까? 아무튼 예, 독대했는데 이정 감독 축구가 어느 팀에 가든 이식하니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고도로 복잡하고 가장 이제 현대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축구이기 때문에 좀 걸려요.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을 받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익히는데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뭐 이기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라 생각해도 시즌 초반 수원 삼성 경기에서 이조영 감독이 자켓 몇 번 벗어서 땅바닥에 패대기 몇 번 치고 주섬주섬 입었다가 또 패대기 치고 예. 광주 때 많이 본 거거든요. 또 볼 것 같습니다. 네, 좀 걸릴 겁니다. 그 파이팅은 변화가 없겠군요. 네. 뭐 K리그 최고의 전술가로 꼽히고 있는 이정효 감독이 손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또 스쿼드만으로도 정말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거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K리그 1에 가서도 경쟁력 있는 스쿼드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우승을 수원 삼성이 못한다. 이러면 큰 위기입니다. 그쵸, 그쵸. 진짜. 오히려 큰 위기입니다. 진짜, 정말. 네, 그 정도로 스쿼드가 좋다. 그야말로 탈 2부급입니다. 이게 역대급 전력이고 마지막에 또 고승범 선수까지 데려오면서 네. 그냥 방점 찍었습니다. 네. 예. 고승범 선수가 오퍼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예. 거기다가 뭐 온더볼 뭐 능력도 있는 선수니까 가장 뭐 이 팀의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희가 만장일치 된 김에 한번 베스트 11을 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포메이션을 먼저 정해야 될 포메이션. 것 같은데 광주 때 기반으로 해서 뭐 4-4-2로 가면 될까요? 네, 뭐 4-4-2나 4-2-3-1이나 예. 그게 그거긴 합니다. 네. 이제 이정도 축구에서는 4-4-2로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골키퍼는 네, 김준호가 이런 여지가 없는 게 양영모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이번 시즌 초반까지 빠지기 때문에 새로 영입된 김준호 선수가 주전으로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준홍 키퍼가 장갑을 끼게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백포라인입니다. 센터백 조합부터 일단 홍종호 뭐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다른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좀 꽤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하지만 송주훈, 홍정호라고 말하면 틀려도 우리는 욕을 먹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서 정배 느낌이죠. 이게 정배예요. 예. 한번 들어는 보죠. 근데 이제 훈련에서는 네. 이주영 감독이 공평하게 이제 송주훈, 홍정호 조합을 잘 안 쓰고 유망주 앤 홍정호, 송주훈 앤 유망주 이런 식으로 공평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뚫고 나온 선수가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뛸 수 있다. 먼저 센터백은 송지훈 선수, 홍정호 선수 꼽아주셨고요. 양쪽 사이드백을 봐야 되잖아요. 네. 왼쪽은 뭐 박대원 선수 박대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왼쪽에 박대원. 네. 오른쪽에 오른쪽이 변수가 많아요. 이건희, 뭐 이번에 영입된 이준재 아 그렇죠. 이런 비교적 어린 선수들이 오른쪽은 경쟁을 할 겁니다. 네. 일단 뭐 이건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허리라인, 네, 미드필더. 부상 후유증이 없다면 정호연 선수가 구돈자로 딱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고승범 선수도 얘기를 해야죠. 이런 조합인 게 제일 상식적인 조합이고 또 이렇게 욕을 안 먹는 조합입니다. 저는 고승범 선수 이적 전에는 뭐 박현빈도 아, 그렇죠. 또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고승범이 이렇게 정배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절반 정배 넣고요. 네. 오른쪽에는 패신. 네, 패신. 네. 예. 패신하고 왼쪽은 뭐 그럼 일단 브루노 브루노 실바를 실바.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이스를 어디에 쓰느냐가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헤이스가 이정효 감독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예. 이 선수의 위치가 좀 중요할 맞아요. 것 같습니다. 페이스가 왼쪽이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애매한 것이고 예. 페이스가 투톱 중에 한 자리로서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면은 왼쪽이 누군지가 애매한 것이고 헤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정효 감독이 일류첸코를 주전으로 쓸 것이냐. 이게 저는 좀 핵심. 일류첸코는 그 위치 말고 못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트라이커. 네. 만약에 일류첸코 그 자리 하나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구성을 예측이 더 쉬워질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류첸코? 저는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연습 경기에서도 득점을 하면서 시작을 했고 일단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연습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랑 안 맞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않으면 일단 쓰고 시작하고 시즌 치르면서 이제 자신과의 통합을 볼 것 같습니다. 되게 막강하네요. 이렇게 진짜 보니까. 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네.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짜 목표 우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셉니다. 월드컵에 가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지금 선수 구성입니다. 예. 네. 팬들은 무패 우승까지도 기대할 정도로 엄청난 전력의 또 최고의 명장이 왔는데 이정효 감독이 광주 시절에 또 2부 리그에서 최다 승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 어떻게 이번에 갱신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기대가 전혀 네. 뭐 허황되지 않다라는 맞아요. 반응이 나올 만큼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게 수원 삼성이긴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돼서 좀 그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사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냥 1위에서 승격만 해도 당연히 엄청 잘한 건데 사람들 기대치는 단순 1위가 아니라는 거 네. 이것과의 싸움이 좀 심리적으로 좀 짓누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정말 최고와 최고의 만남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광주 시절에 이정효 감독 하면은 좀 더 이 이정효 감독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수원 삼성 워낙 빅클럽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히려 시너지가 정말 잘 일어날지 아니면 의외의 뭔가 불협화음이나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드디어 수원 삼성이 받아들이고 이런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싹 갈아엎는 시도를 했고 다만 이정효 감독이 기업 구단에서 이렇게 그 엄청난 그 투자를 뒷받침이 된 상황에서 지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위에부터 밑에까지. 오,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 3층까지 있어요. 오, 여기 엘리베이터 있어. 이야. 감독이라는 게 이제 피치 위에서만 또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본인에게 굉장히 큰 어떤 챌린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정효 감독이 인정하지 않는 몇몇 축구 인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모른다. 여기서도 잘하면 그때 가서 해야지. 뭐 지금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러한 말이 좀 질투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여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이 최근 겪고 있는 일련의 어떤 분위기가 메뉴랑 좀 비슷해요. 네, B클럽이고 연봉 많이 받는 선수들 데려오는데 또 팀 사정이 좀 그러니까 진짜 최고는 못 데려오고 또 전술가라는 감독이나 뭐 다양한 감독 시도를 해보는데 그 어느 누구도 분위기를 완전 바꾼 적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정 감독이 이 전술은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것과도 완전 어나더 레벨이다. 이 정도의 인정을 받으면서 분위기까지 다 바꿔야 되는 이런 굉장히 좀 큰 과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술가인데 분위기를 못 바꿨던 사례, 뭐 김병수 감독 같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면 교사가 좀 있고 거기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 의심과 저항들을 뭐 결국 본인은 축구로 보여주겠다고 일축하고 있는 이정효 감독인데요. 과연 수원 삼성이 올 시즌 어떤 한 해를 보내게 될지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팀은 수원 삼성으로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는데 2위 팀 좀 갈렸거든요. 자, 먼저 대구를 2위로 예상한 두 분은 어떤 까닭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예. 어떤 분들은 수원보다 대구가 더 좋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김병수 감독이 항상 이제 프로 레벨에서 팀을 맡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에 팀을 맡아서 이분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검증을 본인도 이제는 한번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여기에 세라핌이 적재적소에 딱 역입이 되면서 전력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좋고 수원의 아성을 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으나 예. 충분히 우승을 도전하면서 승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팀은 변수가 하나예요. 세징야가 몇 경기를 뛰느냐. 그러니까 진짜 뭐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징야가 있고 없고의 이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나이가 매년 들어가면서 다들 우려를 하지만 그 우려를 스스로 계속 극복을 시켜왔던 그 변함없는 퀄리티 또 K리그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본인이 그 요령이 있습니다. 이 상대팀 만났을 때 본인이 필요할 때 딱 해주는 그런 세징야의 존재가 이 팀의 최대한 강점이자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의 선수 영입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노장이지만 예.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또 대구가 공격적으로는 어떻게든 풀 수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점들이 지난 시즌 특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김병수 감독의 풀 시즌을 또 이렇게 운영했을 때 역량까지 감안을 하면 충분히 기대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2위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는 어떤 또 저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해요. 전 사실 저 말고 다 대구 FC 할 줄 알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믿었어요.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원 FC가 2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선수단 자체가 좋아요. 이제 1부에서 내려왔는데 선수가 많이 유출되지 않은 팀들은 다 선수단이 좋습니다. 이 대구 FC가 굉장히 확고한 에이스가 있다면 수원 FC는 전반적인 퀄리티가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변수가 하나 있는데 새로운 공격수로 영입된 브라질 출신의 바비 마테우스 선수가 브라질 1부 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었던 적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게 K리그 A급 용병의 지표거든요. 브라질 1부 리그에서 통했냐 안 통했냐. 그래서 좀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선수가 한 명 왔고요. 그리고 박건호 감독 하면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리더십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데 코칭 스태프 전반과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전술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경기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후문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넣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이러브 서울. 네, 서울 일핸드를 자, 그리고 아이러브 서울. 네, 서울 일핸드를 뽑아주신 우리 최영진 님. 예, 예, 2위로 골라주셨습니다. 예, 사실은
다들 대구를 뽑을까봐. 같은 생각이군요.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예. 서울에서 줄곧 살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냥 서울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즌 4위에서 전력은 좋은 팀이고요. 그리고 에올레르랑 오스마르도 지켜냈고 그리고 공격력이 좋아요 이 팀이. 그리고 김현의 박지용 선수도 영입했고 김도균 감독의 또 지도력이나 뭐 이런 전술적인 면도 좋기 때문에 이런 막강한 공격력으로 한번 이번에 조금 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팀이 좀 특이한 게 서울 이르는 자체도 그렇지만 이 김도균 감독이 어디 가든 골을 정말 많이 넣고 정말 많이 먹는 축구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떤 감독이든 많이 먹는 걸 허용하는 축구를 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돋보이지 안 되는 모습을 매 시즌 반복을 해 보여주고 있는데 승격을 시켰던 적이 있는 분이니까 올 시즌에 그런 부분들을 4위 안에 들면 되니까요. 2위 다툼도 가능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최영진님께 한번 다시 드릴게요. 개막전이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거든요. 개막전이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거든요. 지금 마치 대진표를 지금 앞에 두고 계신 것처럼.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수원 홈경기잖아요. 예. 네. 그냥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서울로 가겠습니다. 서울 이랜드라고도 안 하네요. 서울 간다. 근데 뭐 충분히 가능성 네. 뭐 있습니다. 또 이정현 감독이 22년에도 첫 경기를 김포랑 했거든요. 그때 졌어요. 지고 시작했는데 결국 4패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첫 경기라는 것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네. 그러면은 지금 스포츠 뉴스 하고 있는데 바로 기사 나갈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죠? 그때 서울 남자 이렇게 또 예, 인터뷰 한번. 모자이크하고. 많이 먹겠는데요, 오늘? 뭐 죄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2026 K리그 과연 어떤 팀이 또 승격을 하게 될지 왕관을 쓰게 될 팀들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와 기대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2부 리그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K리그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정효 감독 때문에 K리그 2 기대된다.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어떤 출발을 할지 이게 지금 시즌 초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우승을 해보지 않은 감독들이 우승할 가능성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종효 감독도 마찬가지고 황선홍 감독도 대전 사령탑으로 우승을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정정용 감독이 우승을 한다고 하면 그 역시 또 새로운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감독들의 새로운 둥지에서 성적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저는 순수 재미까지 기대되는 시즌이다. 얘기하고 싶은데 한 경기이긴 하지만 슈퍼컵에서 전반적인 수준, 전반적인 에너지, 팽팽함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경기 자체가 재밌고 열기가 TV를 통해서 나한테 전해지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린다면 결국 기본 서비스가 돼야 팬들이 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 좀 불거졌던 심판 문제라든지 잔디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돼서 더욱더 사랑받는 이번 시즌 K리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K리그가 무려 300만 유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또 새로운 이야기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 만큼 새로운 역사를 써내기를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선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 축구편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